캐나다는 12척의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국방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80조 원, 우리 돈으로 약 60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캐나다에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캐나다의 잠수함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잠수함을 계속 운영하는데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계속 고장이 나면 언젠가는 새 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잠수함은 단순히 오래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바다에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환입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태평양에서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하며 이 잠수함은 캐나다가 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배를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수함은 수중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어야 하고 장시간 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무원의 호흡, 항해, 의사소통을 돕는 특수 장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선박이나 잠수함에게 탐지되지 않도록 조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캐나다는 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여러 국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 중 두 곳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잠수함을 포함한 첨단 군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두 나라 간의 경쟁이 매우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은 몇 가지 현명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한국 회사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 조선소의 가격은 약 1,300억 원, 우리 돈으로 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리한 전략입니다. 한화오션은 이 조선소를 소유함으로써 북미의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외국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북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로 하여금 한화오션과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군함 건조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첨단 함정을 건조해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아는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일본은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해군을 위해 잠수함을 건조하는 일본의 대기업 가와사키 중공업이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일본의 캐나다 계약 수주 가능성에 나쁜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수사관들은 가와사키의 일부 직원들이 수리비 청구서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가짜 거래를 만들어 부품 비용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6년 동안 계속되었고 총 금액은 80억엔, 미화 약 7,300만 달러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가와사키가 수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일본 해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혹입니다. 사실이라면 회사가 정정당하게 계약을 따내는 대신 속임수를 써서 이를 따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스캔들은 일본 방위 산업의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군사 프로젝트를 일본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잠수함처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건조할 때는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이 모든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많은 돈을 쓸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와 회사를 선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리들은 잠수함 건조시설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최근 KF-21 전투기나 잠수함 등
다른 나라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고품질의 군사 장비를 제때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일본은 최근 스캔들로 인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매우 진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와사키 중공업의 문제로 인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일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결정은 캐나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잠수함은 국가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잘 작동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이 선택에 실수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잠수함 자체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세계 정세, 특히 태평양의 상황은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잠수함은 캐나다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게 유리한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매하면 향후 캐나다군이 미군과 협력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협력은 국방에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캐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최근의 성공과 새로운 북미 조선소가 있는 한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최근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고수할까요? 이 선택은 향후 수년간 캐나다의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거래 그 이상입니다. 캐나다의 미래 안보,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캐나다에게는 큰 발걸음이며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최근 모두가 주목하는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약 1,300억 원에 인수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화오션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형 화물선부터 화려한 크루즈선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건조해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이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기업이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선박, 특히 군함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입니다. 한화오션은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함으로써 미 해군과 다른 고객들을 위한 선박을 한국까지 운송할 필요 없이 바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한화오션은 그 계약을 수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소유함으로써 캐나다의 북미 국가를 위한 선박 건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봐요. 바로 옆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훌륭한 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오래된 장소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오션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첨단화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소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경험도 함께 인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소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한화오션이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돈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항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장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 기업이 미국의 중요한 조선소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한국 기업이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매는 한국 전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및 기타 첨단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인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모든 종류의 협력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 기회를 실어 나르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인수의 타이밍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는 많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도 선박 건조를 위한 대규모 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큰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와 북미에 모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많은 회사들이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오래전부터 이를 계획해왔습니다. 미국 조선 시장을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죠.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더 많은 한국산 선박이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더 많이 협력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선박 디자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이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선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인수는 전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면 일자리, 기술, 심지어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조선, 엔지니어링 또는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그들 중 일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죠. 결국 한화해양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징이자 조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며 한국과 미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계약이 가져올 파장이 필라델피아 해안을 넘어 멀리까지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 잠수함 제조업체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해군을 위해 잠수함을 건조하고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일본 잠수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 동안 가와사키의 일부 교활한 직원들이 시스템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부품에 대한 가짜 청구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과 부정행위가 합쳐져 무려 8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냥 사라졌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가와사키 노동자들이 해군 관리들에게 몰래 돈을 건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군이 잠수함 수리 계약을 계속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일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다른 나라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호주와 인도 같은 곳에 잠수함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국가는 일본을 중요한 군사 장비로 신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와사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출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직원들은 매우 속상하고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클 것입니다. 연루된 직원들은 어떨까요? 지금쯤 들키지는 않을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이번 스캔들은 일본 정부에게도 큰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말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바로 코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방을 청소했다고 말했는데 침대 밑에 모든 것을 밀어넣은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잠수함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일본처럼 해안선이 많은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잠수함은 바다를 순찰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을 감시함으로써 국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가짜 부품을 사용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장비를 믿을 수 없는 잠수함의 선원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꽤 무섭죠? 이 모든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좋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면 누가 그 지역을 보호할까요? 일본과 우방인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경쟁도 잊지 말자. 한국과 독일처럼 잠수함을 건조하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사태를 큰 기회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망가지면 더 많은 나라가 우리 잠수함을 사려고 할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팀의 스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갑자기 다른 선수들이 빛을 발할 기회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캔들은 방위 산업의 부패라는 더 큰 문제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탱크, 전투기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수반될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속임수나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방위 산업체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사관들과 정부 관리들이 모든 청구서, 계약서, 이메일 등을 조사하여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마도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일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잠수함을 구매할 만큼 일본 해군을 신뢰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 해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해 잠수함 중 문제가 있는 잠수함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잠수함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특히 국방과 같은 분야에서 정직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국가는 군사 장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스캔들은 이러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수함이나 한 회사의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청렴성, 국가안보, 국가 간의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단의 잘못된 결정이 국제 관계부터 바다에서 선원들의 안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이 잠수함 생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캔들이 전 세계 방위 산업에 대한 더 나은 감독과 정직성으로 이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잠수함 스캔들이
국제 방위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이 필요하며 이를 건조할 국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앞으로 수년 동안 캐나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전문가 팀을 한국에 파견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팀은 조선소를 방문하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돕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이 로봇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기계가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첨단 기술의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로봇의 안전 기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동안 조선소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수함 건조는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캐나다 팀은 한국의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다른 나라를 위해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잘 작동하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캐나다 팀은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최신 잠수함 설계도 선보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잠수함을 더 조용하고 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캐나다는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이 더 나은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잠수함을 건조해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잠수함을 건조하는 한 일본 기업과 관련된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 작업에 대해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정직하게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이 스캔들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은 작업에 대해 정직하고 개방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언제든지 모든 것을 확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캐나다는 한국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잠수함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다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캐나다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양국 간의 더 강력한 관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팀은 현재 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가격은 얼마인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캐나다를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가? 캐나다 수병들이 잠수함 사용법을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캐나다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은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의 선택이 태평양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고
모든 옵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중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가 잠수함 건조 경험이 적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V와 신문에서 캐나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고의 잠수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와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건조 후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비 부품을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새 잠수함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형 잠수함은 유지보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병들은 현대식 첨단 잠수함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잠수함이 캐나다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캐나다는 매우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이 캐나다의 전반적인 국방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함정이나 항공기와 같은 군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작동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선택하면 캐나다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구조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이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어떻게 설계가 효율적이고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잠수함의 품질, 건조업체의 신뢰성, 비용, 장기적 이익, 전략적 영향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캐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잠수함은 앞으로 수년 동안 캐나다 국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선택은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군사 능력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캐나다가 이 선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력의 미래가 걸려 있으며 전 세계가 캐나다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새로운 잠수함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힘과 우정, 그리고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캐나다가 왜 이 잠수함을 원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은 넓고 최근 들어 약간 혼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며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긴 태평양 해안선을 가진 캐나다는 자국 해역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남쪽 큰 이웃인 미국도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태평양에서 게임을 강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모두 이 큰 퍼즐의 일부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 잠수함을 건조할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배와 잠수함을 잘 만들 수 있지만 누가 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는지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 조선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선박이 잘 만들어지고 제때에 인도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방위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잠수함이 미 해군 함정과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훌륭한 선박과 잠수함을 건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정말 잘합니다. 일본의 기술은 최고 수준이며 오랫동안 캐나다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대형 조선 회사 중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과 계약에 관한 스캔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더 이상 좋은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일본을 믿어도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누가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뢰,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한국이 세계 방위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함정과 잠수함을 구매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가 일본을 선택한다면 일본이 최근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일본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태평양에서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잠수함은 캐나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태평양의 국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새 잠수함이 태평양 순찰을 시작하면 캐나다의 해안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및 기타 우방국의 함정 및 잠수함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 팀의 일원이 되어 상황을 주시하고 모두가 국제 수역의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누가 건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수함은 다른 나라의 선박 및 잠수함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연료와 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 팀원 모두가 서로 잘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수년, 심지어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심지어 30년 후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태평양이 각국이 협력하는 평화로운 곳이 될까요? 아니면 각국이 자원과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더 긴장된 상황이 될까요? 캐나다가 지금 주문하는 잠수함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잠수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평화를 지키고 괴롭힘에 맞서는 나라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자국 영해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싶을까요? 답은 캐나다가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자국 해안선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태평양 지역 전체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결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이 바뀔까요? 어떤 국가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떤 국가는 위협을 느낄까요?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전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캐나다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와 협력하기를 원하는지, 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잠수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든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 큰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입니다. 이 잠수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을 항해하며 광활하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조용히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누가 잠수함을 건조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캐나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책임감이지만 캐나다는 세계 문제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